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특히나 공대생들의 미래, 우리 이제 그 선배들에게 듣는다,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이제 현업에서 이제 뛰고 계신 이제 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필드에서 떴을 때 어떤 모습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 일단은 여기 우리 오상무님은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그 어떠세요? 이게 저기 뭐라 해야 되나, 해외 글로벌 기업 뭐 내지는 이제 해외 본사를 둔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뭐 그런 거의 장점 뭐 내지는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알려주시면. 우선은 저희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 회사의 전형적인 시총이 얼마죠? 제가 사실은 주가가 최근에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총이 한 얼마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 이제 엔비디아 주주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흥미를 이거 결코 뭐 주주 운동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하여간에 뭐 이게 학생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간단하게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시총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임팩트 있는. 네. 근데 어떠세요?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뭐 소감, 뭐 혜택, 뭐 장점, 뭐. 우선은 일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는 아까 전 잠깐 뭐 실리콘밸리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든 다 그 얘기가 맞으면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좀 상하 같은 관계보다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수평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문화가 아니라. 물론 회사니까 위아래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발언들,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오상무님이 얘기하신 거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위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이제 의사소통의 이제 방식 같은 게 이제 수평적이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알지만 이게 원래 LG 출신이시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 공대 진학하는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해외 기업을 이렇게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지사 이제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를 갈 때는 일단은 경력직을 위주로 뽑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뭐 한계가 아무래도 있긴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LG전자에 처음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부터 자동차 관련된 일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넘게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한국 지사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결론을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분야를 꾸준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오랜 경력들을 높게 평가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LG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일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영어로 일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동차에 진출한 건 사실은 나중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들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성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LG전자에 있을 때 이 전장 사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관련된 이 파트가 사실 주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의미로 보면 개척하는 입장이신 거지. 맞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뭐 하시는. 그러니까 LG전자에서도 왜 이렇게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장 사업 쪽에 뭐 LG전자가 뭐 여기 전사적인 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키워나가겠다 이 부분이 아닌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되시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곳곳에서 이제 모셔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분하고 지금 이게 인터뷰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항상 이게 겸손히 이렇게 장착되시는데 뭐 그런 분하고 이제 뵙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우리 이준호 목사님은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이제 기업 뭐 S전자라고 하면 뭐 누구나 삼성전자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 삼성전자가 사실 파트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파트? 저는 반도체 설계 쪽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AI 반도체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 설계 쪽하고 이제 반도체 제작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 페미닉스 쪽에 네, 이제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역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차세대를 책임지실 우리 박사님이신데 그 전공은 그러면 어떤 전공을 전자공학을 이게 그냥 뭐 그 거의 정통파시네요. 그 삼성전자 이게 뭐 지금 이제 오사모님께도 이제 LG전자 나오셨으니까 저기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기업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기반 뭐 제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꽤 괜찮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장점 많죠. 네. 일단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네네. 시가총액 아까 얘기했는데 네. 500 몇십 조 정도 될 거고 지금 현재. 네네.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 외에도 삼성도 얘기했었던 뭐 전장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진짜 다양한 걸 하잖아.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안에서도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삼성에 와서 일해보시는 게 되게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아까 오상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랑 같이 일할 기회도 되게 많고 또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다른 이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남아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삼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이게 좀 바꾸고 있는데 제일 이 천병에 서 있는 데가 삼성전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그래야 드는데. 뭐 삼성이 해야 뭐 다른 회사들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네네.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일하는 데서도 직급 같은 건 다 없어졌고 물론 임원 레벨은 있지만 이렇게 상무님 같은 임원 레벨은 아직 있지만 직급 같은 거 없어져서 저희는 뭐 다 프로 뭐 누구님 그냥 이렇게 부르고 서로 존대하고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좀 수평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는 그냥 직원 입장에서 저는 임원은 아니니까 직원 입장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일단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뭐 대학원을 또 가시게 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보면 이제 대학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출퇴근 이런 거가 저희 회사 같은 경 자유 출퇴근제를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는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 위에 분 눈치 보느라고 퇴근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어요. 뭐 어떤 날은 저는 금요일은 오전만 하고 이번 주는 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 왜 일찍 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이미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게 본인의 어떤 앞으로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는 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진짜 업무로서 이제 평가받고 업무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기업 문화 같은 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서로 정착이 좀 되고 그런 강도 같은 거는 사실 뭐 강도가 셉니다, 약합니다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게 그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 똑같은 부서도 되게 바빴다고 좀 여유 있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약간 이제 높은 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업무 강도만 봤을 때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게 막 이제 예전처럼 막 예전에는 저 처음 입사할 때는 진짜 좀 약간 안 좋은 얘기지만 막 사무실에 침대 있고 그랬거든요. 뭐 땡땡땡땡 침대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이제 전혀 없어졌고 이제 야근 같은 거를 좀 관리도 하고 너무 야근 많이 하면 너 왜 이렇게 많이 야근하는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어요. 그 관리의 삼성이군요, 역시. 그런 것까지 관리를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지나치게 이제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걸 관리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도 있고. 그 제가 이제 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작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대 이제 전기전자 그 다니는 4학년 다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를 가고 싶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어떤 라인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제 기사를 보고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니까 되게 이제 절망적으로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께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라인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라인업 이제 중국과는 이제 차별화되는 새로운 라인업을 넣는다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야 된다. 뭐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한계가 뭐냐면 이과 친구들과 관련된 이제 그 진로 상담, 그 진학 상담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문과 베이스다 보니까 그 뭐 드라마에서 보는 엔지니어나 드라마에서 보는 회사원들 뭐 이런 거 정도만 알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뛰고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들은 현저하게 부족하구나. 다만 이제 제가 그래도 미리미리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받은 게 진짜 뿌듯했는데 그 엔지니어 그 이제 뭔가를 구현해내는 그 분들이잖아요. 엔지니어로서의 삶, 뭐 내지는 자부심,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엔비디아니, 삼성전자니 뭐 회사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엔지니어는 요즘 같은 그런 IT 시대의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없던 것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모든 직업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보람찬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엔지니어로서는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편해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가장 뭐랄까 그런 뜻깊은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제가 좀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이제 직접 느끼게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삼성은 또 이런 홍보 같은 거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공항에 내리면은 뭐 삼성 광고가 있고 삼성 TV가 있고. 저 사실은 제가 뭐 해외를 뭐 아주 많이 가는 데는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그 뭐 좀 세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소니 대신에 삼성전자 그 마이마이 사줘가지고 제가 막 울고 그러던 세대인데 아니 이제 백화점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이나 최고의 백화점에 그 최고의 매장에는 삼성 브랜드가 딱 그 제가 작년에 태국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태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그 뭐 소위 말하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고급차와 삼성전자 매장을 같이 놓고 일종의 콜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소니 자리였고 예전에는 뭐 도시바나 뭐 이런 일본 회사들 자리였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그 관여하시는 업무는 사실 일반 소비자가 이제 느끼는 파트는 아니잖아요.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이를테면 칩을 설계하신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안에 있는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이게 환경을 구축하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서 소비자가 바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실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부분들 그 구동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시는데 그 은밀한 뭐 이렇게 만족감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왜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뭐 좀 경력이 한 19년 정도 되니까 사실 그 사이사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뭐 지금 엔비디아 일 말고 가령 이제 과거 LG의 일로 돌아가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개발해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맡았던 일이 TV 관련된 이전에 아날로그 TV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갔었어요. 그거랑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신입사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히든 모드를 하나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히든 버너를 누르고 들어가면 저의 이력이 나오는 거죠. 그 거기다 이제 그런 걸 심어놓으신 거군요. 심어놓은 야, 이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오면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LG전자 이렇게 근무하실 때 이제 그 뭐 하여간에 이제 그 이 자동차 관련 전장 사업이 이제 주력이 아닐 때 이제 그거 몰두하셔가지고 그 이제 그 자신만의 분야를 이제 개척해 나가시고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너무 이게 문과스러운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덕질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전장이 시작된 그 일이 제가 LG전자 처음 입사했을 때 24명의 작은 팀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24명이요? 대한민국에서?
그 팀은 네. 원래는 전장팀이 아니었고 그럼 모바일 쪽을 기술을 개발하던 CTO 산하에 우면연구소에 있는 팀이었는데 그 산하에 이제 작은 팀 24명짜리 팀이 하나 있었던 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신입사원은 이제 우면동에 입사했었고 24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시작으로 개발해서 지금 19년 정도가 됐을 때 LG전자의 3개의 사업 본부 중에 하나가 지금 전장사업본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씨앗을 뿌리는데 저도 이제 일조를 했다라는 자부심이 일주가 아니라 그 뭐 창조자 아니십니까? 계속 남아 있었어야 돼요. 남아 있으시면 지금 네네. 우리 이재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드는 칩 같은 게 이제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나 뭐 노트 이런데 들어가는 것들을 주력으로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네네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데 칩을 개발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칩은 갤럭시 이제 23에 나올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저는 칩을 만드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스펙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변해갈 이런 걸 좀 미리 알고 있다는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는 만족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해도 저거 아닌데 사실은 이런데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는 AI 쪽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더 많거든요. AI로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이제 알고 있다는 그런 거 그게 좀 좋은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주로 이제 공대 출신의 아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종교에 빠진 듯이 느껴지는 게 향후 이제 그 세상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저는 뭐 좀 어느 정도 제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향후 이제 공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으신 뭐 진짜 그런 전망이 뭐 저는 이제 문과답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실 때 뭐 점점점 이렇게 뭔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리고 진짜 이렇게 세상을 주도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한국에서 좀 공대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사실 오랫동안 들어오기도 했고 그렇죠. 예. 의대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쵸, 이런 현상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공대에 취향이 맞는 사람이라면 사실 자연스럽게 공대를 가는 거지 너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모든 일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는 확실히 IT의 기술 발전이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나 딥러닝 막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AI 딥러닝이 지금 세상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시작점에 스타트 포인트에 와 있고 급격히 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대의 어떤 체질이고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너무 먼 미래의 목적지향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공대 성향이 있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 지금의 트렌드하고 너무 잘 맞게 돼서 되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10년, 20년 후에 저처럼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24명 네, 24명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LG전자 3분의 1의 축을 담당하는 큰 조직으로 커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근래 그 뭐 이렇게 막연한가 왜 그 전기차 산업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LG가 이제 전장 사업에 이제 좀 더 올인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는 뭐 살다가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상한가 치는 거 진짜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때가 이제 그 뉴스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LG전자에서는 이거는 뭐 휴대폰은 이제 좀 철수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전장 사업은 이게 유망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뭐 하여튼 진짜 모를 일이지만 그래 뭐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근데 뭐 저도 비슷한데 이제 확실히 예전에
공대 깊이, 이공계 깊이 이게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AI 때문에 컴퓨터 쪽 관련 학과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저는 뭐 사실 입시 담당하고 있으니까 입결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떴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정말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의대 바로 아래 보면 수리통계 뭐 이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많이 뜨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수학이나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AI가 막 굉장히 핫하고 딥러닝이다 이래서 AI 공부해야 돼 코딩 막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네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쪽 필드의 이제 전문가들이 기술을 날카롭게 더 성장시켜야 되는 시기라면 지금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는 그 날카로운 거를 넓게 퍼뜨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쪽에서 그런 난리지를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때 가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접목이고 이제 그렇죠, 전파고 그렇죠.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AI 기술은 점점 더 도구화 될 거고 그 기술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기술 자체보다는 그걸 어디다가 잘 적용하느냐 이쪽으로 점점 바뀔 거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계시되 그쪽으로 너무 나는 AI가 지금 핫하니까 AI 쪽을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AI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쪽 공대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공학 같은 거는 문제를 잡아서 뭔가 잘 안 되던 걸 이렇게 해결해서 딱 풀어냈을 때 그런 거에 뭔가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거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엔지니어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아까 그 고대 전기전자 그 친구와 관련된 이렇게 문의를 드렸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공대 출신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대학은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 뒤처진 이제 그 시스템과 이런 걸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무슨 전공이 뭐 이를테면 전기전자다 내지는 뭐 컴퓨터공학이다 내지는 뭐 생명공학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이 공학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마음 이런 거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네. 하여튼 뭐 오늘 저희 이제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그냥 뭐냐면 이제 위에 필드에 있는 선배들이 이제 얘기하는 직접 얘기하는 공대 내지는 공대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엔지니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이제 여기 그 선배들이 드리고 싶은 당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그걸 직접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목적이어서 하여튼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게 놀러 오셨다가 지금 갑자기 저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네네네 지금 이래서 이게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억지로 끄집어냈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후에 알아서 그냥 뒷감당을 하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